백분 토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백분 토론에서 김진, 이분 유명한 분이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국민의힘 지금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당적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보수 진영의 악재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네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공학적인 걸 떠나서 부적절한 말이죠. 무슨 정치인이 그 세대 갈래치기를 하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건 정무적으로도 진짜 거의 선거 막판을 정점을 찍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진짜 큰일 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김은지 기자님이 걱정을 해줘야 될 판이에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서거 사유에 대해서도 네. 또 이렇게 사실은 다시 끄집어내서 마치 이제 그런 불법 비리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은 과거에 그런 망언 네. 문제로 어떻게 보면 재판에 넘겨졌던 예.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해서 이건 역시도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사제 명예훼손죄로 다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그 얘기를 꺼내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나중에 선거 교과서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 네.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초에 그 이종섭 호주 대사를 왜 내보냈는지부터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미스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거라고 하는 지점에서만 본다면.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도 그렇고 물론 이게 조율돼서 나온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 이제 김진 전 논설위원회 메시지도 그렇고 굉장히 악재의 악재가 계속 터지고 그리고 있다. 이게 젊은이들이 망쳤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60대 이상의 투표를 높였다. 젊은이들의 기준이 뭔지도 약간 좀 불명확하다. 네. 이게 보면은 그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에 안 나오는 이유가 좀 다른 거거든요. 뭔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본인들이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무관심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김진 전 논설위원이 얘기하는 맥락을 보면 네. 뭔가 지금 4050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젊은이의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고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의 공식 입장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선거에 악재 중에 악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예. 표현들은 그러니까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권력도 가졌고 재산도 많고 또 어려움 없이 살아온 이런 부부인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질투와 질시 등이 인간 사회 밑에 깔려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저는 선거 앞두고 그 여당을 대표해서 빨간 넥타이 메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분 지금 참, 방금 프로필 검색을 해봤는데 언론계 네. 선배이시긴 하지만 네. 2011년에 대한 언론사 논설 논평 부문 상을 받으셨네요. 어제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극악한 평가 같은데.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면요. 아니 그리고 젊은 나라를 누가 망쳤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젊은 층들은 제가 돌아보면서 만나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물가가 너무 높고요. 날마다 조금씩 가난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다 올라서 어떤 뭐 떡볶이 한 그릇이라도 맘 편히 사 먹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되시면 위로의 말을 건네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막말을 해서 감정을 상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언론 입장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게 앞에 이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에도 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 그 언론이 회칼 테러 발언 해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낯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또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이 굉장히 지금 스스로 낯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진짜 창피해 죽겠네. 지금 그 핵심이 지금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정부 여당의 과제였는데 네. 대통령이 계속 불붙이고 있는데 심지어 어젯밤 백분 토론에서 보수 논객 심지어 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확인을 하지 뭐 못했는데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보수 어떤 유권자 그리고 이제 여러 오피니언 리더로서 나오신 분이 이 정권 심판론을 더욱 더 불붙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젊은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되면 사실 투표의 가장 큰 동력은 어떤 네거티브 동력보다는 포지티브 동력보다 네거티브 동력이거든요. 네. 참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짚어볼 대목이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공약 문제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래도 최소한 분야별 뭐 몇 대 공약해서 신문들이 몇 바닥씩 쓰면서 이 당은 이게 좋고 저 당은 저게 좋다 이런 정책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네. 그냥 말이 거칠어서 이 사나운 말을 이제 막 보도하는. 지금 제가 네. 그 유튜브 김진 TV에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아, 예. 실시간 취재 거기 보니까 국영기자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대통령 담화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제가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본인들이 정리한 걸 읽어드리면 확실한 근거와 진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설득력 있는 필요성 개혁에 대한 의지 모처럼 감동적인 윤석열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오만과 불통이라는 소리를 듣는가? 차제의 기자회견을 하라. 아, 기자회견을 하면 되겠네. 네, 뭐 그거는 뭐 맞는 네, 말인데 차제의 기자회견 그 하면 앞에 이제 되겠네요. 그 담화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네. 느꼈다는 게 좀 네. 일반 대중들의 시선과 약간 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장. 예, 우리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사실 더 이상 평가할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아유, 근데 참. 이 김진 전 논설위원조차도 제가 지금 화면을 그 유튜브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네. 옆에 이제 상세하게 개요를 써놓으세요. 보니까 비상무죄환 회견에서 부인 이종섭, 최상병 모두 당당히 말해라. 그러니까 이분조차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지금 보면. 당당히 말하면 네. 좋죠.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게 아쉬운 겁니다. 대통령이 당당히 나서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발언하고 그리고 실제로 책임을 지고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명품백 받았다. 미안하다. 책임지겠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못했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둥 뭐 무슨 파우치라고 말을 하고 뭐 마치 박절하지 못했다, 매정하지 못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국민들이 정말 제가 가보면요 진짜 다들 뚜껑이 열리셨어요. 다들 화가 많이 나 계시다. 오죽하면 재외국민들이 몇 킬로씩 저희가 이제 그 받습니다. 제보를 받습니다. 예, 재외국민 투표하신 분들 저희들에게 사연 주시면 저희가 전화 인터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시간 한동훈 위원장의 뭐가 들어왔습니까? 한세 문서. 한세 문서. 예. 예,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55곳이 박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한동훈 위원장 말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전투표 시작되니까 계속 국민의힘을 위해서 투표장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보수 유권자들이 이 상황에 대한 실망으로 어차피 졌다라고 생각하고 투표하러 안 나올 나오지 수 있거든요. 않을까 봐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역심판, 이조심판 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네거티브 공세 네. 지금 뭐 김준혁 후보라든지 양문석 네. 후보에 대한 고발건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로 마지막 선거를 계속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4.3 추념식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충주에서 지금 지원 유세를 오전 9시 30분부터 하고 있는데요. 충주 성서동 차 없는 거리에서 한동훈 위원장 지원 유세하고 있다고 제가 합니다. 지금 우리 총리의 네. 한덕수 총리의 지금 담화문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네. 이런 입장이면 왜 대통령이 못 올까요?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4.3 사건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서 미진했던 부분도 한층 더 보완하겠다. 네. 그러면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왜 안 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와서 전혀 하고 입장상으로는 안 올 이유가 없어 보여요. 4.3 유족들 한번 다 악수 한번 하시고 위로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뉴라이트 사관에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를 못 오는 거예요. 제주를 못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 대통령이고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다는 거. 예. 그럼 앞으로도 안 갈까요? 계속 임기 내내? 임기 내내 한 번도 안 간 대통령으로 기록될까? 야, 어떻게 할까요? 진짜 슬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저 동백꽃이 왜 이렇게 처연해 보입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고할 거 있죠. 아 그렇죠. 예. 네. 다음 주 깜빡 수요일에는 뻔했습니다. 이 시간이 네. 아니고 네. 다른 시간에 찾아뵙죠. 네. 우리 네. 김은지 기자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 저 카메라 보시고. 네, 여러분들 정치권 빅텐트 보고 굉장히 실망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대신 차렸습니다. 저희 3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예, 경향TV의 구경의 정치비상구, 정치비상구, 네.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재 뉴스인 이렇게 3사가 같이 4월 10일 오후 5시부터 놀라운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10시, 9시 반이 아니라 네. 5시부터 찾아뵙는다. 이렇게 네. 예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꼼꼼한 설명. 아,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언론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최초의 실험입니다. 그 경향신문 그리고 시사인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이 함께 연대해서 개표 방송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회사들의 방송보다 훨씬 뜨겁고 훨씬 알차고 훨씬 재밌고 유쾌하고 신선하고 풍성하게 저희들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꼭 저희 3사가 함께하는 없어요 그런 방송. 네, 없습니다. 예, 네. 지구상에 최초예요. 그 어디에 가도 없어요. 오로지 이 3사 공동 방송을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경 기자님도 준비한 거 많죠. 카메라 보시고. 예. 그 저희가 정말로 풍부한 취재력과 그리고 이제 현안을 분석하는 날카로운 예지력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그 총선 당일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장윤선 선배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다른 데 가지 말고 저희 세 곳 어디든 접속하시면 됩니다. 오셔서 네. 보시면 되니까요. 네. 저희가 그날 편안하게 네. 총선 결과 나올 때까지 안내견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쌈박하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딴 데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 3사 안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빅텐트. 빅텐트. 예. 정치권은 못하지만 언론은 한다. 그래서 3사가 마련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